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신TV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지 조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 숙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또 오일신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 방송 준비 때문에 제가 거의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조중동을 비롯한 일반 인터넷까지 모조리 다 이제 점검을 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을 우리 이 오일신 TV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할까, 이게 제한테는 매일매일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중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뒤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가 통수권자라는 저 허접하고 한심하고 댓글 공작으로 된 저 문재인이라는 인간, 저 공산주의자.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결국은 뭐죠? 간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놈이 청와대에 앉아서 도둑질, 싸기, 거기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뭡니까? 부정과 부패와 적폐를 저지른 도둑놈 소굴입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엔사를 어떻게든 해체시키려고 작당을 한 놈이 바로 저 문재인이라는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화를 내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 문재인 일당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죠? 송영무라는 자입니다. 이 송영무라는 자, 이 한심한 놈입니다. 이거 한심한 놈입니다. 이 자가, 여러분, 이 자가 있을 때, 송영무 이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저 문재인이가 평양에 우리 기업가들 데리고 갔죠. 9.19 선언을 하면서 저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사인했는데, 대한민국에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다 내준 놈이 누구냐? 문재인 저 인간입니다. 거기에 부속품 이 송영무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 50만, 60만 되는 대한민국의 이 해군, 공군, 육군 위에 있는 엄마 부대까지 합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의 군대로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집단들입니다. 저 임종석이 저놈은 간첩질 하다가 깜빵까지 갔다 온 놈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은 바로 간첩입니다. 간첩. 이런 놈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놈들.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저 민주당, 저 문재인 겁니까? 이 송영무, 이 정경두, 이 서우,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 센 놈 것입니까? 이 쓰레기보다 못하는 똥별들 전부 다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엔사를 해체하고 약화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종전선언을 외쳤던 이 문재인,
이 한심한 인간 이제 깜빵 갈 날만 남았습니다.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역자로. 우리의 적에게 USB 넘겨주고 우리의 적에게 만약에 뒷구형으로 국정원의 박지원 저 누구죠 저 서훈이 저 한심한 국정원장 이런 놈들 때문에 어떤 돈이 넘어갔을지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간첩이 국가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이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이게. 저걸 이렇게 하는 놈은 간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실을 누가 공개했느냐. 문재인 측에 있다가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가 있는 이 장성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위급에 임명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최측근 이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더불어 터진당 저 성추행당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과실을 다 따먹고 정치적 선택을 한 이 군장성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이가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유엔에 가서도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외치는 저 문재인 저 한심한 공산주의자 저게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인간 맞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누구가 들어갔느냐면요 전직 육군참모총장 김용훈 이 사람이 고위직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진급과 보직은 사사로운 시혜가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이제 지내간 별이지만 이제 이 말을 제대로 하시네. 내가 진급이 되고 내가 참모총장이 되는 것은 공적 영역이다. 공적 영역은 뭐냐?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키는 게 공적 임무가 군사령관이 할 일이지. 저 문재인 민주당 시다발이 하라고 이 사람이 참모총장 된 건 아니잖아요. 참모총장의 공적 영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과 생명에서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공적 영역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말을 제대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왜 고위 장성들이 저 문재인 일당에게 고개를 돌리고 완전히 등을 돌렸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하면 간단해.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맨 처음에 했던 놈, 두 번째 이 정경두 두 번째 했던 국방부 장관, 지금의 이 하고 있는 이 서욱 같은 놈, 이 한심한 놈들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같은 여성 이 봐도 솔직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부대에서는 국방부 장관이지만 이 내부에 우리 내부에 엄마 부대 제가 사령관을 맡고서 나라를 해치는 놈들에게는 가차없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집회와 시위를 한 거 우리는 할 무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놈들이 전에는 저를 패대기 치고 난리를 쳤는데 언론이 주옥순위에 대해서 잠잠해요.
왜 잠잠하겠습니까? 내가 뒤가 구린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국가로부터 단돈 10,000원도 받아먹은 게 없거든. 단돈 10,000원도 부정을 저지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에 가서 문재인 정권 보고 이 한일 외교 관계,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다 해놓은 거를, 여러분, 이거를 파기시킨 이 문재인 일당들에게 제가 선전포고를 했죠. 문재인은 일본 정부에 국가 정상들이 해놓은 이 합의사항을 파괴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 사과하라고 국민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부대, 군부대, 해군, 공군, 육군 부대가 있지만 이 내부에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부대를 만들어서 저 좌파 좌익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북한이 원하는 건 뭐, 북한이 원하고 북한의 수건사업이 뭡니까?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 해체. 대한민국의 이 유엔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과 대한민국의 이 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문재인 일당들이 들어와서 꾸준히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송영무 이 한심한 인간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2019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이 사람입니다. 2019년 12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약속을 찾을 수가 없네요. 뭐라 그러냐면요, 정부 관계자들이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부사령관이 뭐라고 했냐,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개성공단을 누가 철수시켰죠? 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고 개성공단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가는 안 되겠으니까 개성공단을 잠시 중단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를 하고 저지하고 있다고 쟤네들이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 대한민국 안에 이 간첩놈들과 저 문재인, 저 민주당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과 합세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100% 북한과 중국과 대한민국 안에 이 고정 간첩들과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혁명당 첫째, 둘째, 셋째 보십시오. 불법 탄핵은 반드시 무효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효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정도로 이 최병혁 전 부사령관이 그 개성공단 지원을 방해하는 것이 유엔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병력 전 부사령관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와 어떤 합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JSA 이 관리 주체에서 미국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유엔 관계자로부터 들었답니다. 이놈들이 이게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빨갱이입니다. 완전 빨갱이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빨갱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38선서부터 JSA 공동경비구역부터 다 내주려고 작당을 한 놈이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송영무 같은 놈, 그러니까 이런 놈을 국방부 장관을 시켰겠지. 죽일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간첩들의 행위를 지금 대놓고 문재인이가 권력 잡았다고 휘두르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일 놈들 용서할 수가, 우리 국민들이 다 붕괴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문재인이가 2018년 4월 세 차례 남북 회담을 했죠. 남북 정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루킹 댓글로 세워놓은 공작 허수아비입니다, 저 인간은. 4월부터 남북 회담을 가졌습니다. 동부전선 그 비무장 지대 내에 고성 GP 감시 초소에 그 민간인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무장 지대와 GPS에다가 여러분 민간인 개방을 추진하면 북한의 간첩이 다 넘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간첩 다 넘어와라. 이런 놈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문재인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놈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상한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인 개방을 추진하니까 이 제 병력 이 사령관이 유엔사와 갈등의 원인이 됐고, GP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양측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입니다. 1월 1일 탈북민이 월북할 때 이곳을 지내갔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저 인간은요 완전히, 자, 북한의 간첩들 넘어와라 몰래. 자, 대한민국 고정 간첩들 넘어가라. 이렇게 한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놈이 죽일 놈이지 이게 정상적인 놈입니까? 이제 이 정권이 끝나가니까 이제 전 사령관들이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비급한 사령관들이죠. 그때 터뜨려야지 이 계급장 띄고. 이게 군인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 일부는 저는 수용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호의하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저도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나와서 이건 안 된다, 군인들에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겁한 사령관 놈들이 이제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19 남북 합의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22사단이 다 해체되고
철조망 다 해체되고 지금 이 북한에서 탱크 몰고 넘어오면 탱크 방어하는 그 군사시설 다 파괴시켜. 이게 문재인의 바로 미친놈이 하는 짓을 이 군 장성들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정권 교체되면 전부 다 다시 복원시켜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고정 간첩들을 다 색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놈들이 5년 동안 지금 저 국정원에 저 서훈이라는 놈과 저 박지원이 이 두 놈들이 분명히 모든 것을 폐기할 겁니다. 국정원의 직원들 잘 들으세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쳐도 당신네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있습니다. 절대 못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당신들이 사는 이 후손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놓고 철저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엔사와 관계가 가장 악화된 게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그리고 고성의 GP 감시초소 이것을 민간인에게 개방을 할 때 유엔사와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문재인 북한에 가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양측 경계 병력이 철수될 때 유엔사는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이가 저 허수아비 세워놓고 착착 진행한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이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해체하고 감시초소 해체하고 9.19 합의에 따라서 경계 병력 양측이 철수했다. 자, 여러분 이런 놈이 국가를 지키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저 북한에 미사일을 쏘니까 계속 쏘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 철수시켰어. 그래가지고 저 38선에 저 뭡니까 방송 장비를 더 강화시켜서 북한에다 대고 대한민국의 날씨 그리고 오늘은 어디 무슨 일이 있은 거 화재 난 거 폭파사고 난 거 이런 것만 전달해. 북한 동포들 넘어오시라는 말을 안 해. 왜? 김정은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어떤 인간이 나라를 지킨 사람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문재인 이 한심한 이 쓰레기 집단 저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들이 나라를 지키는 세력. 여러분 어떤 세력들이 나라를 지키는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문재인 일당들이 국군을 대한민국 국군을 민주당 군대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제목이 이겁니다. 쓰레기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사기 방역으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신 차려라 이 한심한 새끼들아. 자, 여러분 유엔사 해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자,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한이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넘어올 수 있잖아요. 북한이 최근까지도 유엔사는 불법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사를 세워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경제발전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경제대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일구중창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바로 유엔 해체입니다. 그리고 유엔사를 불법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북한 대사 김성 이자가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저 문재인과 저 서훈이라는 한심한 놈, 저 박정훈이 늙은 여우와 함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이 말살되어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주제들이 못 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 문재인 일당들이 돌아다니면서 종전선언 외치고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해체시켜주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 분석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스팔트에서 19년 동안 바닥을 훑으면서 저들이 꽝 하면 아 뭐가 떨어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건 뭔가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군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무슨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일개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해치는 족속들에게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9년 동안 아스팔트의 경험에 의해서 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에 가장 알기 쉽게 시원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 채팅 방송에 얼마나 들어오셨는지 우리 오일신 TV에서 많이 들어오셨는지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78명을 보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은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을 여러분 국민들에게 한 사람이 100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문재인보다 몇 배 더한 놈이 누구죠? 지금 여권의 후보 아닙니까? 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는데 2019년, 2018년 이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위에 복종하는 기관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저 북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다 고정간첩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박근혜 탄핵을 하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저는 100% 1000% 의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만큼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여기다가 힘을 보태서 계속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했고, 송영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작자가 적보도 없는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고 지금의 저 민주당 송영길이 저 한심한 놈이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유엔사 덕에 잘 처먹고 잘 누리고 국회의원 해쳐먹고 인천시장까지 해쳐먹고 지금 또 국회의원 해쳐먹고 지 가족 부모 배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있는 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유엔사 덕분입니다. 그런데 뭐? 이 송영길이가 적보도 없는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고. 에라이 죽일 놈 같은 놈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유엔사 덕에 저렇게 잘 처먹고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못하면 저 북한에 200만, 205천만,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배를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 송영길이라는 이 민주당 성추행당의 대표라는 놈이 이따위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것은 이 조동이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라도 이렇게 저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그러면서 저 송영길이라는 자가 유엔사가 왜 간섭하느냐?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요 저 민주당 저기는 전부 다 그 몇 놈 빼고는 전부 개참놈들이 대한민국을 말아쳐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래서요 2020년 5월 임종석이라는 자 저 간첩 행위 하다가 감옥 살다 나온 놈 임종석 이 자가 뭐라 그랬냐?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 야이! 네 본색이 다 드러났어 이 새끼야. 임종석 네가 인간이냐? 아직도 전체주의 이념 망상이 젖어있냐? 마르크스 레닌 산상보다도 더 악질적 반동이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 3대 독재자야. 내 놈은 이 대한민국에서 유엔사 덕을 보고 이승만의 덕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덕을 보면서 배 두드리고 처먹고 배가 부르니까 아직도 그 이념 사상에서 네 새끼는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 놈이 윤미향 전현도 지 딸년 미국 유학 보냈어. 미국 철수 미국 반대하면서 왜 딸 연놈들은 미국에 보내느냐? 미국에서 이놈들 다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식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부모의 그 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받겠어요? 임종석이가 이 헛소리를 쳐죽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석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자 여러분 임종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말 보태는 놈이 누구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유엔사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에라이 이놈들 전부 다 오조리. 태평양 바다에 빠졌다가 끊졌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저 북한으로 보내버려. 너네들 다 북한으로 가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연놈들이다. 이 연놈에 누가 들어가는지 윤미향 전현이 들어갑니다. 월권을 한다. 그러면서 이 문정인, 여러분 제가요, 저 문정인이가 헛소리 하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문정인 사진에다가 계란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이놈 문정인, 너 북한에 뭐 있냐? 북한에 뭐 있으면 가라. 대한민국 유엔사를 가장 장애물이라고 하는 내 놈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북한으로 꺼져라.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내부에 부대입니다. 부대. 엄마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최 전 부사령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였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가 거기가 공산주의, 그 안에 빨갱이 세력이 있다고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전반적인 세력이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절대 그냥 희생된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록 감옥에서 저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저들이 어떤 놈이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이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제 주장입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그들이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요, 이 5년 동안 버텨온 건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우리 정강 목사님이 외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은 2019년 대한민국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하라고 그때 외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들의 업무에 의해서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낙동강 방어선이었지만 2019년 8월 15일부터 여러분 그 8월 15일이 광화문 방어선으로 문재인을 하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1250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문재인 하야를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의 저 야당 세력, 그때 황교안 저 한심한 자가 우리 광화문 이 국민들의 열화가 같은 열망을 외면하고 저 야당이라는 저 세력들이 저것끼리 놀면서 이 나라를 망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오일신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한 사람, 그분은 대단한 정치가도 아니요,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은 이미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 나라가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기는 태극기와 성조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은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제 몸무게가 48kg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42kg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래도 건강을 회복해서 48kg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생명이 정말 닿을 때까지 이 나라가 온전히 가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비폭력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저 공산주의자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기사를 하면서 제가 통산했습니다. 이걸 보고 더 우리 정강훈 대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너무나 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길, 땅길, 하늘길 다 내주고 유엔사 해체까지 하고 종전선언까지 외치면 여보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정신 못 차립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야 먹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전 국방부 사령관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쟤네들의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권이 마지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전 총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권은 군을 전문가 집단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왔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군인이 문재인의 감시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는 이미 저들이 다 장악하려고 기무사까지 다 해체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군대는 저 문재인 민주당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당이 지금 군대가 당의 군대가 돼서도 안 되고요. 북한과 중국, 쿠바, 공산 독재 국가들이 하는 신정일치 독재 국가인 이란도 이 군대보다 상위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 시키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이걸 아시는 저 군대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광화문 애국 세력, 광화문 운동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정광훈 목사,
여러분 건강을 꼭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끔찍한 일을 낙동강 방어선이 아니라 광화문 방어선으로 저놈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강 목사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저작권 전환을 놓고도 국민을 호도하고 군 통수권자라면서 선제 타격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우리 바로 공격하겠다. 미사일 쏘면 바로 선제 공격으로 타격을 시켜야 저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군 통수권자보다도 저 군사령관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당신의 종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변 안전은 지금 경호원들이 18명이 따라다닙니다. 정광훈 목사 뜨면 옆에 쫙 경호해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꼭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신학자 2000년 동안 그 어떤 신학자가 발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권위를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정광훈 대표가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정광훈 목사는 2단도 3단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는 군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 오빠가 해병대 1기로 월남을 파병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빠 군번을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인을 사랑하고 부대를 사랑하고 우리 군인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저는 그것을 절절히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저작권 그리고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이것을 외친 이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안해동 했던 이제 군 장성들이 문재인 이 역적들을 비판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문재인 정권이요 저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이것을 방어한 게 바로 광화문 세력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세력입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광화문 세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한국에는 군사 주권이 없다고 호도하는 사실 한미 양국의 저작권 행사 구조는 주식회사로 비유하자면 지분이 50대 50대 구조라고 이 민주당 이 성추행당 저 청와대 저 문재인 일당 임종석 저 문정희 같은 놈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장군들의 미국 바지가랑이 잡는다며 군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들도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앞에서 엎드린 거죠. 근데 비겁한 거죠.
그때 치고 나왔어야지. 그때 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덜 하지. 군은 뭐 하는 군이야? 자,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저 성추행당들이 유엔사와 대한민국은 50대 50 구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저작권 행사 구조는 주식회사로 비주하면 50대 50이래. 에라 이래 송영길이 같은 놈들, 민주당 성추행 같은 놈들. 대가리가 빵꾸라야. 나보다도 대가리가 더 나빠. 어떻게 나쁘냐. 제가 이론은 부족할 수가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이 통찰력은 저 송영길이 저런 놈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쓰레기 같은 놈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50대 50대 구조라고 봅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정치권이 장군들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왜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느냐 이렇게 폄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야당 대선 후보 이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 북한을 대상으로 한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바로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저 민주당 새끼들이. 그런데 군인 장군들은 그럴 수 있다. 당연히 선제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은 군 통수권자는 선제 타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선제 타격을 왜 얘기 못합니까? 제가 해도 선제 타격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거. 당연히 선제 타격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가 안전을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세력들에게 철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군 통수권자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해군, 공군, 해병대 사령관들에게 그 직위와 권한을 주고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보고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최후의 대우를 해주고 집을 사든 자녀들을 모든 혜택을 다 줘야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방부 장관 여자라도 해도 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성 국방부 장관은 적을 초기와 같이 쳐부수는 게 그게 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 여러분 오늘 이 얘기하다가 1시간이 부족하네. 오늘 자, 군 통수권자가 적에 대한 선제 타격을 말할 수 없다면 누가 하냐? 문재인이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이 한심한 문재인 바지 사장님, 꼭두각시 바지 사장님, 당신은 내려오는 순간 바로 깜빵에 가야 돼. 그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네가 쳐들어가야 돼. 이 한심한 공산주의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 오늘 군 장성들, 해군 참모총장 신성섭,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분 더 계셔.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김용우, 그 다음에 또 한 분 계셔. 최병혁
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이분들이 복귀를 착착 시켜야 됩니다. 시켜가지고 저 문재인과 청와대 회의 때 저들이 했던 놈들 싹 명단 다 파악해서 반역죄로 다 반역죄는 어떤 거죠? 총살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적에게 이롭게 하는 놈은 무조건 다 처단하고 삼족을 멸해야 되고 바로 벌금과 말 한마디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장군이라 했던 놈들 무조건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2월 24일 저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국민혁명당 법 전문가이신 김학성 교수님께서 반나치법을 수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일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면 이 반나치법을 도입을 해서 반드시 이 세력들을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반나치법 학술대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채팅 들어오신 분 제가 소개를 좀 올릴까 합니다. 자, 연하이님 맞습니다. 나문어대님 어제 저 식사하라고 돈도 주셨어. 부산역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은성님, 어게인TV, 박덕자님, 김영진님, 김정화숙님, 김영준, 예, 정화숙님, 그 다음에 김성희님, 김동규님, 검수기님, 에베네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검수기님, HO님, 이정혜님, 연하이님, 감사합니다. 정화숙님, 아이고, 천사, 감사합니다. 손희님, 김동규님, 항상 기뻐님, 선영님, 사랑해요. 천사, 에베네셀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에게 또 식사라고 차비도 주셨습니다. 정화숙님, 여경애님, 아이고, 여경애님 들어오셨네. 내일 잘 부탁드려요. 대사관 앞에. 이정혜님, 어게인TV님, 나무노대님, 연화이님, 천사님, 항상 기뻐. 박덕자님, 짝짝짝, 천사님, 이남순님, 이남순님 처음 들어오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큰기쁨님, 윤미경님, 송정호님, 나무노대님, 아유, 괜찮습니다. 나무노대님, 감사합니다. 자, 수연님, 감사.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내일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오일신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신 대표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 안경 빼고. 네, 주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 이게 안 익숙해가지고